부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만 200명을 넘었습니다. 일일 영실일기에 부산 경남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그만큼 불편한 점은 많아졌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지침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속 수능 방역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일일 한 교회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 수만 23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 추세라면 일주일쯤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교회입니다. 일일 이 교회에서만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댄스 교습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인 부산 786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새벽, 오후 예배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교회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상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이날 사상구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서 선별 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건소 직원은 서울 노원구 확진자와 같은 시간 식당에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진구 초연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일일에도 7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총 127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초중고 대학교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이 추가된 상황. 부산은 지난주 24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8일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만 228명에 달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8, 1.9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1주 내지 2주 내에 2배로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줄 알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격리 병상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일일 현재 206개의 병상 중 193개가 사용 중이며 수능으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비해 일부 병상은 비워둔 상태. 또 기존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대기 환자가 있고 20명이 이송된 대구의 병원에도 40명이 추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경증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부산시 자체적으로도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입니다. 부산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부산 전체 학교에 대해 2일부터 금요일인 4일까지 사흘 동안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하고 교원들도 전체의 절반만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그만큼 불편한 점은 많아졌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거리 두기 격상에 공감하면서 지침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첫날 서면 번화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식당가를 비롯해 특히 카페 거리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욱 힘듭니다. 영업시간 중 배달과 포장만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카페들은 영업시간을 축소한다는 문구를 내붙였고 매장 내 좌석을 아예 치워버린 카페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째 확진자 발생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
대다수 영업장과 시민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시의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이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음료 마실 때는 마시고 바로 또 마스크 껴라고 이렇게 막 방역 조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에 더해 종교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의 방역 수준을 2단계보다 강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3일 수능이 치러집니다. 안전한 시험을 위해 예비 소집도 거리두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수능 당일에는 조금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도 적응하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질 경남의 수험장. 입구마다 발열검사장이 마련됐고 각 교실에는 방역 물품도 구비됐습니다. 시험장 책상도 지난해보다 4개를 줄여 24개만 설치해 거리를 넓혔고 책상 앞쪽에는 안전을 위해 불투명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과 수능 당일 일반 시험장의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감독관을 위한 레벨 D 방호복도 갖춰졌습니다. 모두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수능일 수험생의 입실 완료 시간은 오전 8시 10분. 교육당국은 조금 일찍 도착해 새로운 환경에서 보는 시험 적응을 당부합니다. 조금 서둘러서 1, 20분 일찍 온다면 발열 검사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고 또 칸막이도 여러분들 조금 적응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서둘러 와주시면 훨씬 여유롭게 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 기침이나 열감이 느껴지더라도 아무 걱정 말고 오십시오. 방역 담당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늦은 기약의 온라인 수업, 시험 연기까지 겪으며 맞이한 수능. 최근엔 코로나19 3차 유행까지 지역민들은 마음고생 많았을 수험생을 위해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수험생들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고 앞으로는 좋은 결과만 있을 거니까 힘내고 잘하자. 수능 그거 별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고 치고 나면은 진짜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잘 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이번 수능 시험에서도 잘 보시기를. 예비 소집과 수험표 배부도 2일 운동장과 강당 등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2m 거리 두기를 두고 진행되는 이번 수능. 만약을 막겠다는 교육계와 수험생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동참을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동구청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2주 동안 동구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대면 행사, 회의가 전면 취소됐고 사회복지시설과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3부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선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의무화됐고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안심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기장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인터넷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11월 16일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국민이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기장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일 창원형 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4조 9천억 원을 들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을 추진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표영민 기자, 먼저 창원형 뉴딜 정책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창원시는 지난 40년간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과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지역 경기 위축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창원형 뉴딜 사업을 제시했는데요. 창원형 뉴딜 사업은 코로나19로 달라진 산업과 일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창원시가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카드로 뉴딜 사업을 꺼내 들었는데 이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형 뉴딜 사업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날 창원시가 제시한 구상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ICT 등 비대면 아펙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그린 뉴딜 등을 양대 축으로 삼았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고용 사회망 강화에 중점을 둔 휴먼 뉴딜이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창원형 뉴딜 사업을 8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14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고 오는 2025년까지 4조 9천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형 스마트 야드 개발과 스마트 공장 고도화, 마산 해양 신도시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 등 10대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뉴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원형 뉴딜 추진 TF팀을 추진단으로 격상시켜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창원형 뉴딜의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창원시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 160조 중 75조를 지역 균형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창원시는 경남도와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시도 거점별로 일정 기준에 맞는 지자체에 한국판 뉴딜 특구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국책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역공모 사업 방식 병행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원시의 대전안을 가져올 창원형 뉴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해서 오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연결했고요.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위한 화상회의가 1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울경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 가덕 신공항 추진을 위해 특별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해 신공항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었지만 가덕 신공항은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경제공항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또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가덕 신공항이 정치 쟁점화돼선 안 된다며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부의경은 청와대와 총리실 등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덕 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